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무료 답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월수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음성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촬영되고, 화목은 평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11일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과 10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D11190님, 음주 이진, 선고 반성문. 12월 15일 선고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서가 날라왔을 때 법원에서 오는 거죠. 반성문 1장, 탄원서 9장을 냈습니다. 구형은 2년을 검사님께 받았고요. 지금 반성문 더 낸다고 효과나 의미가 더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전해드렸죠. 반성문에 대한 제 입장은 1장만 제대로 써서 내자. 한 번이죠. 1장이 아니고 한 3장 정도, 4장 정도 나오죠. 제대로 써서 내는 건. 손글씨로 쓰는 건 맞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만 제대로 써서 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더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내고 싶다면 내셔도 무방합니다.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음주운전 처벌문의 QNDU님, 아드님 문제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08이 나왔습니다. 검사님이 2년 6개월에 구형을 하셨습니다. 판사님이 선고죠. 판결은 2주에 나오죠. 일단 대학생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감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가능성, 그러니까 감옥 갈 가능성이 0%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판사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하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보내겠냐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너무 안심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아마도 징역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WONENN님, 친구가 면허정지 뺑소니, 인사사고 치고 잠수라는 제목입니다. 22살 아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다셨네요. 오늘 글들은 어머님들이 다신 글들이 많네요. 밖에서 알게 된 형이 취직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은 신용불량이라 대출이 안 되니 아들 명의로 그랜저 중고를 1,450만원 대출로 10월 24일 아들 명의의 차가 생겼습니다. 아들도 멍청한 짓에 걱정이 되고,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하신 거니까 좀 용서를 해주시고, 저 나이 때는 또 사기를 많이 당하는 나이입니다. 큰 경험을 했으니까 사람을 믿는 것들을 좀 자제를 하겠죠. 보험도 안 든 차를 한 번도 타보지도 못한 채 딱지들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제 직접 모은 게 아니고 이제 사기를 친 이 형이라는 사람이 아마 과태료를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안 되겠다, 12월 7일 날 형 명의로 좀 바꿔줘요 라고 해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는데, 12월 5일 새벽에 분당에서 인사사고가 났고 뺑소니로 다른 동네에 주차하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그 형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일단은 가해 차량 차주인 아드님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차량을 이동하라 해서 공업사에 맡겼고, 가해자는 아직 출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형이란 사람은 음주운전까지 있었고 면허 정지였다고 하네요. 일단은 잡아야죠. 어떻게든 잡아서, 만약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 형이라는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겠죠. 근데 정확히 아드님도 지금 문제가 없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명의를 대여를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명의 대여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사고를 낸 거는 그 형이라는 명의 차용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일단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쪽에서 어떤 나가는 돈들이 있다면 다시 그 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명의 대여를 한 점에 있어서 어떤 사기나 강박, 그리고 착오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좀 주장을 해서 민사적인 부분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방울님, 음주운전 벌금과 합의. 6일 사거리에서
1차선에 있다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으로 이동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택시가 빠른 시속으로 충격을 하고 멈췄습니다. 쭉 보니까 이제 합의하면 안 되겠냐고 여쭤보니까 경찰분이 오셔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하게 됐고 0.097이 나왔고 취소가 됐습니다. 질문입니다. 경찰 측에 진단서 제출 전 경찰서 앞이라도 기다려서 합의서를 받아야 도움이 될까요? 제출 후 추후에 합의를 봐도 무관할까요? 근데 이 경찰서 앞에서 기다렸다가 합의서를 받는 것은 뭐 의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고 합의라고 하는 건 일단 돈이 오가는 부분인데 그 합의서를 뭐 이렇게 낚아채듯이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뭐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어디 의자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제출 후에 추후에 합의를 보는 게 낫겠죠. 인사사고로 되는 경우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당 7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피해자들이 좀 많은 금액을 요구하죠. 물론 이제 뭐 피해자가 그렇게 돈 욕심이 없다면 그냥 좋은 조건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과한 금액들, 제가 볼 때 그래요. 과한 금액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뭐 3천만 원이라든지 진단 2주에 뭐 이런 금액들이 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의를 못 보는 경우가 많죠. 인사사고일 경우에 면허 취소죠. 정지가 아니고 2년이고 벌금은 대략적으로 사고가 있으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찰 조사 시 반성문 정도 가져가시면 좋고 합의가 그 전에 됐다면 합의서 같은 것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좀 의미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홍홍홍님,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이원 제기 관련. 지난 6월 음주 사고가 나서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달째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알아보니 판사님이 헌법재판소에 이원 제기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법 제41조를 보면 이원 여부 심판 제청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 이원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이원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자, 이원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났는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건데, 자, 우리가 법령이 어떤 그 법률의 체계도를 보면요. 최상위에 헌법이 있죠. 헌법 아래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 이제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령 아래 뭐 시행규칙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위법을 위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과 시행령들은요, 헌법에 위배되면 안 돼요. 헌법이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법관이 직권으로 이 법률은 지금 재판의 대상이 된 이 법률은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 여부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헌법재판소에 심사 청구를 하는 것을 이원 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관의 직권으로 한 거고요. 당사자 청구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판사님이 직권으로 법률에 대해서 이제 청구 심판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원이 결정이 돼버리면은 이 피고인은 그 이원에 따라서 그냥 구제가 돼버려요. 바로 간통죄가 그랬죠. 간통죄가 계속 최근에 이원이 나왔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간통죄 자체가 이제 적용이 안 되게 됐어요. 불륜을 저질러도 이제 민사상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형법상 간통죄, 성적 자기 결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그 간통죄라는 것은 이원이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이원에 대한 걸 올린 것 같은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도로교통법은 이제 가장 많이 이원의 시비가 있는 것이 3진아웃 제도입니다. 2진아웃 제도도 있고요. 이제 그 우리가 공소시효나 이런 것도 있는데 면허 취소에 대한 규정이 2001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잖아. 20년 동안 싸잡아가지고 정지만 나와도 2년 취소를 해버리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있고 또 변호사님들도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은 최근 어떤 변호사님이 또 여기에 대해서 이혼 심판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삼진 아웃 제도에 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하는데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삼진이 아니고 이진이죠, 이제는. 2001년부터 이진 아웃을 적용하는 게 과연 헌법에 합치되느냐, 약간 이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확답은 못 드린다. 다만 정확하게 이건 우리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니에요. 피고인에게 또는 이제 행정 소송을 진행하신 분께 피해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게 이제 이혼 그거 나올 때까지는 재판이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속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벌금을 낸다면 벌금 낼 시간을 좀 벌게 된 거고, 또 뭐 집행유예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 미뤄지는 겁니다. 일단은 피고인한테 뭐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겁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적어도 한 6개월은 보셔야 할 겁니다. 음주 이진 질문입니다. 미니 11님. 네, 벌금 800만 원 선고받았고 분할 납부하려고 하니 검사분께서 항소하셨다고 하네요. 검사님이 항소하셨다는 얘기는 이 벌금형 나온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 못하겠다. 너무 적게 나왔다.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항소를 하신 겁니다. 다시 재판이 열리고 벌금은 지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니까. 기다리고 있으시면 재판이 열릴 겁니다. 일단 항소를 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는 변호사님들을 선임하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건 한번 고려는 해보십시오. 일단은 약한 권고입니다. 약한 권고. 네, SD7님 정지에서 취소 이드마크라는 질문이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행정사입니다. 변호사 사칭하다가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합니다. 행정사입니다. 변호사 아닙니다. 자, 얼마 전 숙지운전으로 인해 신호대기 중 졸음으로 주민신고에 의해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당시의 농도는 0.058이었고 이미 10시간이 지난 시점에 운전한 거라 체열을 했습니다. 얼마 전 결과가 나왔고 감정 결과 0.078이라는 농도가 나왔고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위드마크를 0.05를 적용했습니다.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위드마크를 왜 적용하는지, 위드마크라는 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고요. 뭐 너무 처음이라 이제 조금 이제 경향이 없다. 호흡 측정 후 44분 후에 혈액 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관이 한 것은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승기와 하강기라는 게 있는데요. 상승기와 하강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사례는. 왜냐하면요, 이미 운전이 끝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운전이 끝난 이후에 적발이 됐을 때 호흡 측정을 했습니다. 0.078이라는 농도가 나왔는데, 자, 이 농도는, 자, 운전하다가 적발이 됐고, 음주 단속이잖아요. 신호 대기 중에 졸음으로 적발된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호흡 농도는 0.058입니다. 그죠? 사실은 체열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신호 대기 중에 졸았던 부분에 있어서 위드마크를 저라면 적용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신호 대기 중에 지금 하강기거든요. 상승기는 음주를 마지막으로 마친 시간으로부터 90분까지만 인정이 돼요. 이미 10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강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체열 측정을 안 했다면은 졸음으로 인해서 졸았던 순간에 하강기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운전이 종료된 시각으로부터 호흡 측정을 한 시각까지의 그 간격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 30분 정도 잤다. 그러면 0.004 정도를 가산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의미가 없는 게 호흡 측정이 끝나고 체열을 해버렸습니다. 자, 체열을 하게 되면 체열에 대해 위법성이 없는 이상 호흡 측정은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열 측정을 한 순간부터는 호흡 측정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체열 측정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호흡 측정은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0.078이라는 농도가 체열 측정 결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조는 순간 30분 정도가 지나면 농도가 계속 하강을 하기 때문에 농도를 더 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강기니까. 자, 체열 측정을 했고 지금 호흡에서 체열까지의 간격이 44분입니다. 그러면 0.005를 더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구간에서도 계속 하강기에 들어가 있고 하강기라고 하는 건 내가 술이 깨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농도를 가산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원칙이 맞아요. 그래서 0.078에다가 0.05를 더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적법한 계산식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영상을 한번 보세요. 체열 농도에 대한 영상인데 제가 어제 말했던 영상을 보시면 호흡 측정을 하고 30분이 지난 후에 체열 측정에 대해서 제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에 나와 있지 않고 반대로 경찰관이 그것을 이거는 체열이 30분이 넘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할 권한은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위법하다라고 주장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경찰관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체열이 호흡으로부터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체열 측정의 증명력이 담보가 안 되니까 체열을 없애고 호흡으로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 유일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미르잠님 저한테 직접 질문 요청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다가 저한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빼먹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강조를 좀 해주십시오. 자, 일단 90판 넘어갔고 3월에 무단횡단 하시는 분을 못 보고 음주 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셔서 전치 8주가 나오셨고 농도는 0.048. 합의를 안 하면 더 세게 처벌을 한다고 하였는데 가족들이 도의를 위해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집이 가난합니다. 벌금이 나온다면 저희 집 다 굶어 죽습니다. 근데 어떤 행정사님이 전치 8주면 제가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윤창호법이 시행돼서 처벌이 강하게 나온다. 무조건 집행유예다 다 그러시는데 그 이후로 변호사님들 몇 분이 집행유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희망을 겁니다. 저도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대방이 전치 8주나 나왔기 때문에 보통 집행유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합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효력으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러나 높진 않다. 젠젠젠님 킥보드 무면허 운전 무보험차 상해보험. 자, 지금 킥보드가 12월 10일부로 바뀌었죠. 뉴스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킥보드에 대한 것들은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꼭 뉴스를 찾아보시고요. 이분 질문에 대한 겁니다. 킥보드 무면허 음주 초범으로 벌금 관련 글 올렸었습니다. 제 말대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고, 자, 피해자 쪽에서는 처음에 합의해준다고 하다가 합의금 400만 원 아니면 안 된다. 본인은 합의 안 해주고 치료비만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는 거여서 상관없다고 본인은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 피해자 얘기죠.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처리되면 정확히 저는 얼마를 언제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건 일단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올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요. 지금 제가 이걸 얼마라고 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의 어떤 직업도 있을 거고 나이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 전부 다 다릅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과도하게 뭐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의 치료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가동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 치료비, 직업에 대한 수익의 상실액 같은 것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지역마다 달라요.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이제 구상권 청구가 왔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청구가 되는지는 좀 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보험사 직원한테.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다면 줘야 되고 그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가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음주병 손해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피해자님이시죠? WNST님. 2020년 12월 6일 밤 8시 30분에 여자친구분하고 치킨을 포장해놔서 찾은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포장하신 것 같아요. 탑승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도중 음주병 손해를 당했습니다. 놀라셨겠네요.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으신 것 같고 빠른 신고와 경찰관님들 덕분에 도주 차량을 잡았습니다. 여자친구랑 저는 2번 치료 중이고 쾌원을 기원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면허 취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죠.
5년 전에도 음주로 입건된 적이 있고요. 음주 뺑소니의 음주가 2회입니다. 가해자분이 합의하자고 민사 형사를 같이 하자고 300만 원이 어떠냐 묻길래 장난하냐고 당장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민사 형사를 300만 원에 하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입원한 지 4일 만에 와서 그런 말을 하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보험부터 해주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보험 처리 안 해주시고 보험 처리를 먼저 해달라고 하니 면책금 얘기하면서 자꾸 내일 해주신다고 미루네요. 답답합니다. 면책금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2020년 10월 22일 이후로 갱신이 됐거나 또는 신규 가입을 한 사람만 적용이 됩니다. 그 이전에 보험을 유지하고 있던 분은 해당이 없어요.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제 형사합의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보통 주당 70에서 100 정도 받고 있지만 오늘 방송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70에서 100을 부르는 피해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높게 부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300만 원을 제시한 분이 그 이상의 어떤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해서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권양도 말도 있는데 민사 따로 형사 따로 자문 부탁드립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민사냐 형사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요. 그냥 합의를 볼 때 같이 하시는 거고 채권양도 통지를 받는 이유는요. 만약에 이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정액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민사상으로 1,000만 원만큼의 손해를 봤다면 내가 1,000만 원만큼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게 이 손해보험의 기본 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만큼의 손해를 봤는데 막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받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임보험이라고 해서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은 그런 게 되지만 이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딱 내가 손해를 본 만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손해액이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1,000만 원만큼만 보험사에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손해액에 대해서 가해자한테 500만 원을 받고 보험사에서 1,000만 원을 받으면 중복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야, 너 가해자한테 500만 원 받았잖아. 그러면은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서 자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내가 줄 거야. 그러면 네가 어차피 1,000만 원 받는 건 똑같으니까 나는 500만 원만 줄 거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가해자한테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은 그 500만 원의 감액이 되지 않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500만 원의 감액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민사 합의에 대한 부분이고 형사합의금으로 받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형사합의금의 성질이 이게 과연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그냥 정말 뭐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냐 이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사가 그거를 걸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형사합의금을 그렇게 받아도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민형사 퉁쳐가지고 일단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아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나왔을 때 야 이거는 그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보상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야 이렇게 주장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음주운전 이진 피해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쿨피스님. 자, 피해자분들 많이 문의하시는데 좋습니다. 저도 피해자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제가 뭐 가해자만 돕는다는 그런 고정관념들은 갖지 마시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관계없이 공평하게 다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피해자분들도 문의를 주십시오. 쭉 보니까 이제 사고를 당하셨고요. 음주운전자는 두 번째 음주 사고였고 많이 취하셨다고 하네요.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타고 계셨는데 전치 2주 나왔고 두 분 다 자동차 수리비는 100만 원 가량 나왔네요. 합의는 진행 전이고요. 민사합의는 운전 사고에 대한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현재 면책금이 1,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500 기준으로 합의금을 측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측정되나요? 자, 이거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자, 우리가 가해자가 보험사에 면책금을 1,500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피해자는 그 1,500을 받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그거는 그냥 가해자와 보험사와의 관계고 보험사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똑같아요. 일반 교통사고하고. 피해액에 따라서 달라요. 피해액이 뭐 400만 원이다. 400만 원만 보험사가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1,500만 원의 문제는 보험사와 가해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가 나온 만큼만 보험사에서
비례해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정액으로. 이번 보험 면책금이 대인 1,000이라고 하셨는데 한 명당 1,000인가요? 아니요. 합쳐가지고 1,000이고요. 다만 그 1,000만 원은 보험사와 가해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예를 들어 사망을 했어요. 그럼 1억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명당. 1,000만 원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가해자가 보험사에 지급해야 될 부분에 관한 면책금이고 피해자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시 피해자는 아마도 이제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니까. 형사합의금 적정은 앞에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개인합의 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한 번에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피해액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쿨피스님의 직업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연령도 모르고 물론 신혼이니까 젊으시겠죠. 제가 이게 얼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진단 2주, 3주 나오면은 보통 한 30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민사합의금 말하는 겁니다. 민사합의금하고 이제 형사합의금은 따로 받으셔야 되고 꼭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 주십시오. 정인호님, 음주운전 취소 초범 이렇게 써있는데 9월 30일 날 적발 벌금 700만 원 나왔고요. 정식 재판인지 모르겠지만 정식 재판이 아니죠. 지금 벌금 7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약식으로 끝난 거죠. 한 번에 내기가 부담돼 분할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신청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금 분할 납부는 기초생활수급자, 파산회생 개시 결정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록자 등등이고요. 현금 분납은 아마도 그런 어떤 사유가 없다면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카드 분납밖에 안 됩니다. 본납 벌가금이 나올 때 카드를 갖고 가서 700만 원을 긁으시면 됩니다. 근데 대학생인데 700만 원의 한도가 나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 빌려서 내야 될 것 같고요. 700만 원의 한도를 갖고 있는 카드를 빌려내든지 아니면 한도가 300만 원, 400만 원 각각 있는 카드를 빌려내든지 현금으로 300만 원 내고 카드로 400만 원을 긁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700만 원만 맞추면 돼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검찰청 징수계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마민미님, 검사님 만나고 대인 2명, 대물 1대, 수치 0.213, 형사, 민사합의 다 봤으면 일단 벌금이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도 보셨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9공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9공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근데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희망은 잃지 마시고 그러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는 7년째 비접촉 업무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서류 작성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며 카카오톡과 전화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두 다 행정사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문의를 주세요. 문의는 네이버 카페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을 하셔서 모두 다 행정사 카페의 Q&A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 송보험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